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양세원 앵커의 휴가로 제가 목요일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놓고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 이전이 현 정부 공약에 없고 이전 계획 또한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부가 국군 통수권자에 반발하는 모양새까지 벌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은 지난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12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육사 논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자 정책 과제입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충청권에 한 약속에 대해 육군이 반발하며 찬물을 끼얹는 형국인 겁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충남을 방문한 국민보고회에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못 박았습니다. 충남 남부권의 육해공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등이 몰려 있다며 국방보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필요성을 확인한 겁니다. 국방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육사 논산 이전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논산 훈련소도 있고 또 국방 관련 그런 기관들이 있는 논산 쪽으로 육사 이전이 된다면 논산 쪽으로 가야 된다.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현재 태릉에 있는 육사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각종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제약이 있다며 육사 논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이야말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가운데 220만 충남도민의 눈과 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차량 구매 대출금 25억 원을 가로챈 자동차 매매 중개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폐차 직전에 차량을 구입한 뒤 속인 건데 피해자들은 차량도 받지 못한 채 대출빚만 떠안게 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안면이 박살나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화물차 한 대. 자동차 금융상품 중개업자 대표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폐차 직전에 이 차를 1,600만 원에 인수해 수리 하나 하지 않고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폐차 직전에 차를 매수한 뒤 번호판을 떼 멀쩡한 차에 붙여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번호판 갈아 끼우기 수법입니다. A씨는 폐차 직전 화물차 8대를 매입해 총 4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했는데 캐피털 업체에서 실물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물 차량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진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생계 목적으로 화물차 구매 자금이 필요한 일반 대출 신청자도 A씨의 사기 행각에 당했습니다. 화물 차량의 대출금이 차량 구매자가 아닌 대출 중개업체를 거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객 25명으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해준 뒤 대출금 21억 5천만 원가량을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고객들은 차도 받지 못하고 엉뚱한 대출빚만 떠안아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자기네하고 캐피탈사하고 제휴가 돼 있는 업체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한테 주세요 했을 적에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A씨를 4개월여 추적 끝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이번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타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레미콘 차량에 깔렸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60대 레미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보행자 신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 지역 아파트들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 문제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둔산지구 재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둔산권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풀고 이 지역의 정지 여건을 개선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지구는 공동주택 입주가 30년이 넘어서면서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곳곳에서 리모델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900여 가구의 국화 아파트를 비롯해 인근 청솔, 월평동, 황실타운 등 둔산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전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규제와 수익성 문제로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 대비해봤을 때 참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둔산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는데 대상은 둔산 1, 2, 3동과 월평 1, 2, 3동, 탐방동 등입니다. 25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25층, 재건축 아파트는 20층으로 제한된 둔산 등 층고 규제를 풀어 3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둔산권 지구 단위 계획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제보다는 30 내지 50% 낮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재건축이 되려면 도시계획법제에 맞게 용적률이 부여하면 된다. 이를 골자로 한 둔산지구 정비방안 용역을 대전시가 1년 반 동안 진행합니다. 둔산동과 월평동 등의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에서도 비좁은 도로로 인한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소규모 필지 합병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마침 국토부가 최근 대전 둔산과 부산 해운대구 등 90년대 조성한 전국 5곳의 비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둔산권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둔산권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둔산권 고밀도 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화물 운송료를 져야 할 업체가 잠적해 답답한 상황에 놓인 기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기사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거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만 소개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화물기사 강모 씨는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가며 석 달간 일했지만 운송료 1,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줘야 할 업체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운송료를 최대 2달 뒤에 주는 화물운송업계의 외상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준다고 했으면 저들이 일을 안 했을 텐데 중간중간 저들이 전화를 하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돈은 나갈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매달 2에서 5만 원의 돈을 받고 화물기사들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플랫폼은 화물운송료를 먹튀하는 불량업체를 중개해주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결만 해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이라는 이유로 화물기사가 알아서 불량업체를 거르라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또 가입비를 5만 원씩 받고 자기네들은 그냥 뭔가 알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게다가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 다른 사업자를 내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플랫폼 업체가 검증된 업체들의 화물 운송만 주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불량 운송업체들이 물량만 올리고 이제 운송만 하고 운송반비는 떼먹고 어펄들이 주선사로 지정이 돼야지만이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바로바로 현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어펄사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화물 차량 기사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지역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확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각각 45%와 27%의 월정 수당 인상을 추진 중인 동구와 유성구는 오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25% 인상을 추진 중인 중구는 26일, 대덕구는 37% 인상안을 놓고 2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서구는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상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서구는 5,273만 원, 동구 5,159만 원, 대덕구 4,873만 원, 유성구 4,703만 원, 중구 4,435만 원으로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와 대덕구 의회가 유성구 의회보다 더 많은 의정비를 받게 돼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TJB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민방은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 또 지역 균형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로 오늘부터 지방자치 주간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지역 민방 9개사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소외되고 또 소멸되는 지역의 현실 속에 다시 희망을 찾자는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의 첫 번째 순서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완성이고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의 최소 조건임을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KBC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이런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한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서울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밀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영길입니다. 베트남 팔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와 TJB, 중소기업 중앙회가 마련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행사가 내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올해는 충남 20개 기업과 대전 10개 기업, 세종 3개 기업 등 모두 33개 기업이 현지에서 4차례 수출 상담회에 참가합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수출 상담 263건 4,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37억 6,800만 원, 계약 체결 6건 1,582만 달러, 226억 7천만 원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40대 가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아버지 명의로 4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 상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모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해오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 대도시권에선 처음으로 대전 세종 구간에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충북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2층 전기버스 2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층 전기버스는 모두 70석으로 기존 좌석버스보다 좌석이 30석가량 더 많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은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